지금. 오! 왜요? 갑자기 왜 이러죠? 왜 이런 거죠? 이거는 제가 제가 모르는 뭐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4년 전에 제가 누리호 최초 발사 전에 KSP로 미리 발사해보는 콘텐츠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단블리드 해버렸는데요? 이래도 날아가요? 아니 지금 미사일 아닌가요 지금 미사일? 거의 이거. 곧 있으면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KSP로 미리 발사해보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또 왔습니다. 자, 우리 4년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벤져스 같은 느낌인데 우리 박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4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팀에서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김진혁 선임연구원입니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왔었는데 지금은 인하대학교 인하로켓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태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미리 한번 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쏠 수 있을지. 그래서 실제로 모드도 준비를 다 했고,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게 우리는 이번에 게임에서는 중형 위성 하나랑 큐브 위성 4개만 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떨리네요. 1차 발사. 본인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누리호가. 그러니까요. 이제 점화됐어요.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정에 발사를 했습니다. 왜 꼭 자정에 발사를 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누리호의 발사 시각은요, 사실 편의를 위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 누리호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위성들의 목표 궤도나 그다음에 임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 뭐가 실려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위성들, 중형 위성들. 맞습니다. 중형 위성이 네. 태양 동기 궤도를 돌아서 네. 오로라 관측한다고 들었어요. 오, 정확히 잘 아시네요. 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4세대 중형위성 3호가 실려 있거든요. 그 4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 중 하나가 이 말씀해주신 오로라 관측과 대기광 관측을 수행하게 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한 궤적의 최적 진입 시간이 새벽 1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와중에 지금 우리가 14km를 지금 돌파했나요? 네네. 15km를 돌파하는데 여기 눈치 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화염의 번짐 정도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그러네요. 일자로 나갔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게 고도마다 아마 대기 조건이나 이런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고도가 올라가면서 대기압이 줄어들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영향 때문에 이 엔진에서 분사되는 화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은 60km 정도에서 분리를 하게 되고요. 시간상으로 한 130초 정도 구간에서 분리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제 곧 엔진 정화가 네. 분리했습니다. 단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단분리에도 네.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단분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또 확실하게 이뤄내기 위해서 단분리 순간에 이 역추진 모터를 사용을 해서요. 혹시 네. 모를 단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씨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전국 도시가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오.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주요 도시의 조명들까지 다 네. 모사가 되어 있네요. 저희 지난 4년 전보다 너무 순조롭게 발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네, 그만큼 누리호가 지금 발전했다. 맞습니다. 그 시대랑 다르다 우린 맞습니다. 지금. 네. 사실 저희도 누리호 1차 시험 발사 때 네. 완벽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잖아요. 3단 이제 탱크의 문제로 인해서 좀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 뒤에 연속적인 발사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오늘 이 프로그램도 지난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 순간 지금 페어링이 분리됐어요? 같습니다. 약간 200km 떼었습니다. 네. 네네네. 또 말하는 순간 2단이 분리됐어요. 그리고 3단 엔진이 점화가 됐습니다. 그 이제 3단 엔진이 연소가 돼서 누리호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날아가는 방향이 계속 아까 피치 조절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남쪽으로 발사를 할 때 네. 그냥 남쪽 발사해서 남쪽 쭉 가는 게 아니고 네. 약간 그 국가들을 돌아서 네네. 영공을 돌아서 네네. 간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 발사를 하기 위한 궤도 같은 것들이 초반에는 이제 단분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 그 피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피해서 저희가 발사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나로우즈 센터가 발사에 있어서 사실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무조건 남쪽으로만 발사해야 된다라는 성능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남쪽으로 발사를 했다가 이제 동체의 방향을 틀어서 원하는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기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옆에 보이는 이 도시는 어딜까요?
여기가 아마 여기가 대만 쪽. 남쪽으로 가니까. 아, 대만이에요? 중국. 홍콩, 그렇네요. 대한민국. 네, 네. 대한민국, 아, 저기 있구나. 일본. 아. 네. 일본이 자,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발사를 취소해야 되는 날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죠? 많죠.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첫 번째는 바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낙뢰, 낙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꺼운 구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에 바람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 누리호가 이렇게 비행하는 중에 자세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풍속 이하에서만 발사를 시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낙뢰, 당연히 이 누리호가 번개를 맞게 되면 탑재되어 있는 많은 장비들이, 전자장비들이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치는 환경에서는 절대 발사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두꺼운 구름층, 이 두꺼운 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누리호가 지나가는 궤적에 있는 두꺼운 구름이 전하를 띠고 있는 구름층이라면요, 누리호가 빠른 속도로 그곳을 지나가다가 유독 낙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순간 3단이 지금 3단의 그 예상 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로 추락해요. 현재로선. 이 정도쯤이면 이제 필리핀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호주로 향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고도 630km를 넘어서 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가 어느 정도 남았죠? 연료가 이제 절반 정도 남았고요. 아, 연료 잔량도 나오네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가요? 네, 실제로는 여기에 아, 연료. 그러네요. 좌측 네네. 안에 액체 연료. 남은 속도랑 네, 네. 남은 연료. 이제 이쪽에 보면 네. 궤도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네. 이제 거의 700km 근접하게 와서 우리가 지금 실제 누리호 4차의 목표 고도보다 거의 한 90에서 100km 높게 설정이 됐네요. 지금. 높은 거죠. 네. 이게 누리호의 발사 목표 고도도요, 사실 그 임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700km가 될 수도 있고 600km가 될 수도 있고 그때 탑재된 그 인공위성의 임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다 보니까 이 엔진의 연소기이죠. 네. 그러니까 빨갛게 달아오르는 모습도 네,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아주 잘 모사를 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기에 남은 연료 가지고 원 궤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위성 궤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7.9가 되기 전까지는 이 지구를 못 탈출해요. 그래서 적어도 7km 이상은 돼야 이게 점점 커지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지금 저희 속도가 이건 거네요. 네. 그러니까 6.6 정도나 6.7km 네, per second. 남은 연료 잔량을 볼 때 오, 간다. 네,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7점 몇이라 했죠? 만들었다. 아, 만드셨네요. 아, 분리를 오. 위성들이 달려 있는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분리 한번 해보죠. 자, 우리 목표하는 곳이 남극이라 치고. 네네. 그럴까요? 살 거는 다 사는 거다. 얘네끼리 부딪히기도 하면 쟤는 너무 멀리 가는데요. 뭐야? 제가 이게 잠깐만요. 얘도 분리하자마자 괜찮아요. 친구를 이대로 가죠. 이대로 봅시다. 네네. 분리하자마자 다시 턱에 들어갔는데. 탈출. 탈출했어요. 아, 살았네요. 역시 이게 사람이 예정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일. 그 위에 다른 이상들 다 어디 갔나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분리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 나왔습니다. 아, 큐브 위성 큐브 먼저 위성. 나왔습니다. 한기 사출됐습니다. 이 큐브 위성은 어떤 큐브 위성을 따라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큐브 위성을 한번 모사를 해본 거고요. 이제 실제로는 스프링 같은 걸로 사출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게임상에서 스프링을 구현하는 건 좀 어려워서 그냥 일반적인 닮은 분리를 이제 해서 바로 나오는 걸로. 네. 실제로 이게 빙빙 돌면은 망한 거죠. 사실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통신도 중요하고 태양으로부터 전력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방향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빙빙 돈다는 얘기는 모든 일이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네.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오, 이렇게 한 개씩 나오는군요. 이번 거는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네. 준비한 건데 아. 인하대학교는 제가 와. 실제로는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롤러블이라고 해서 네. 이제 둥글게 되는 거죠. 둥글게 말려져 있는 되게 유연한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음. 이 태양 전지판을 우주상에서 이제 접혀져 있는 걸 네. 그대로 펼쳐 올리면서 인공위성을 만들어 보면 어떻냐 하면서 제작을 했던 게 인하대학교 인하로셋입니다.
이게 실제로요, 이 종이접기 기술이 오리가미. 우주 기술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아주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또는 그 이제 우주 구조물의 그런 열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넓은 구조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종이접기 기술을 우주 기술에 접목을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다음 거는 이제 우주로테크인데요. 네. 우주로테크는 제가 카사에서 알아본 정보에 의해서는 큐브 위성을 많이 쏘는 것 때문에 이제 지구 궤도에 올라오고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작은 판형 모양의 엔진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작게 보이는 게 추력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자세를 좀 제어해 보신 거고. 맞습니다. 이거는 추력이 지금 여기선 구현이 되나요? 네. 해보죠. 오.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방향을 반대로 잡고 역추진을 해버리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대로 지구로 떨어지는 거다. 맞습니다. 마지막 큐브 위성은 카이스트에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 홀 추진기인데요.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이렇게 와. 전자로 그 이온을 이용해서 네. 이온을 고속으로 쏴오는 이런 홀 추진기를 만든다고 해서 네. 게임상에서도 이런 홀 추진기가 있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메인 위성 같이 가시죠. 제일 중요한. 네. 큐브 다 나왔는데 저거만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제일 중요한 임무죠.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네. 분리를 분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은 이 상태에서 아마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해서 궤도를 수정을 해서 지구를 향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누리호가 많이 쏘아올리면서 이게 누리호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와졌어요. 그래서 이 모드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정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쉽게 보면서 만들고 제작하고 쓸 수 있게 확인도 하고 네. 이렇게 게임으로도 쉽게 옮겨질 수 있어서 아마 전보다 편하게 구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엔 누리호도 많이 써야 되네. 많이 써야지 우리 항공우주연구원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맞습니다. 더 좋은 로켓 만들고 우리 달도 가야 되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사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많이 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발사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우주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 발사를 통해서 그런 많은 기업들이 지속해서 우주 산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네. 박사님께서 네. 4차 발사가 임박했는데 아,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1차 시험 발사 때는 사실 좀 걱정도 컸고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3차 발사를 지나면서 솔직히 자신감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꼭 반드시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우주로 가는 길을 조금 더 한 걸음 넓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